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은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빠르게 스피드 진단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빠르게 남겨주실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좋고 매수 문의 올려주실 때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꼭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와 다르게 2부의 매력은 이 추천주를 또 드립니다. 맞아요. 예, 히든카드 히든카드.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은 끝까지 꼭 다 기다리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두 분의 종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공통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오미사님께서 올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미자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대덕전자, 오늘은 네. 뭐 반도체 판입니다. 맞아요. 24,500원에 5%. 오늘 뭐 그야말로 외국인과 그냥 동반적으로 샀는데 기관이 그렇게 잘 샀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고 네. 또 목표가, 가격 전략까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대덕전자는 오늘도 물론 이런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좀 올라왔어요. 19,000원대에서 지금 29,000원까지 거의 네. 두 배를 한 달 사이에 지금 급하게 뛰어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지지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한창 심데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담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헷갈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할까요?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 BH 이렇게 FPCB 회사들이 네. 최근에 5월 중순 이후부터 5월 하순부터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여러 가지 칩 관련된 소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이스페타시스는 뭐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PCB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다 망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PCB도 수십 개가 됐었는데, 이제 과거에 IT,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가로. 그래서 다 망하고 남은 회사들이 이렇게 대덕 그룹들, 네. 뭐, 코리아스키도 있고, BH도 있고, 뭐, 이렇게 이스페사 특별하게 좀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업 FPCB,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에 다 이겨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스는 이제 관련된 챗GPT 관련된 들어간 FPCB 쪽은 아주 고역 사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예상 전체적으로 매출과 실적을 뛰어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결국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번 제가 변호사한테 한번 목표가 높게 드렸거든요. 지금 그 목표가 잘 가고 있는데 실제로 대덕도 같이 따라간다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지금 한 30%는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0%면 한 4만 정도 내외 되는데요. 그럼 34,100원은 과거의 작년의 고점을 다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늘 주가는 이렇게 조금 샀다가 막 올라가서 그때 잘 가니까 막 사람들 다 좋다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때 좋아하면 이미 늦은 거죠. 대중들이 다 몰려갈 때 초기는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돈 벌었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성을 차리고 1급 투자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으로 외국인도 기관이 막 산다든지 외국인 사면 우리나라
한 10년 동안 주식을 보면 가장 못한 게 개인 투자고요. 두 번째 못한 게 기관 투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제일 잘하는 게 외국인 투자잖아요. 외국인들 한 1년 이상을 보고 이제 보증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가도 대덕전자도 보면 실적은 지금 실적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늘어난다고 분석을 다 이제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데 네. 지금 1분기 이 IT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작년 말에 했던 애널리스트 맞춘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추는 것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70-80%씩 내려가는데 장비주부터 해서 관련된 전부 다 관련된 기업들은 무조건 반타작이 나는 거예요. 50% 네. 50 이상 내려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실적들은 24년도, 25년도 예상 실적은 올해 예상 실적 전부 다 여기서 한 30%는 할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30% 할인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가는 것은 고평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난 조금씩 빠져나올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주가라는 것은 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보고 차트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는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전에 여기 돌파에 31,000원을 돌파하면 34,100원을 돌파해서 기본적으로 주가 적정 주가보면 한 38,000 정도 되니까 다른 이제 경쟁사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신규로 차트를 모르고 들어갈 때는 항상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7,000원을 보고 거기 붕괴되면 무조건 팔고 나온다는 생각하면 지금 따라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추가 5% 사가지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30%가 사도 될까요? 지금 주식이 현재에서 목표가는 31,000원 단기적으로 오르고 38,000 갖다 30% 수익이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반타작이에요. 3만 샀을 때는 세네요. 2만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예상 그러네요. 수익률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올라가면 오히려 5% 팔고 나오고 항상 추가 매수하고 싶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바닥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초기에 그냥 왕창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니다. 저는 반등심에도 좀 올라갈 때 조금씩 팔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대덕전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5%의 비중만 담으신 게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따라잡기보다는 수익을 조금씩 챙겨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또 반면에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이 상황은 제가 좀 느낌상, 그러니까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5%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30%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에는 지금 좀 다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5%만 더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그 FC BGA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GPU 핵심 부품으로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AI 쪽, 반도체 쪽 그런 네네. 쪽에 좀 포커싱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기업이 그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데 무리하게 30%까지 그 강한 심장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5%만 좀 진행을 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 워낙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그렇게 뭐 아쉬운 기업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AI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통해서 GPU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들을 다 불을 붙인 거죠. AI 반도체나 그렇죠. 이런 쪽에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30%를 뭐 비중을 확대를 시키면은 평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만 진행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 목표가를 31만 원까지만 좀 잡아서 31,000원. 31만 원이래. 네, 31,000원대까지만 좀 잡아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그렇게 되면 한 27,000원대 손절을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 비슷한데 전략은 살짝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대덕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고요.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통 종목으로 대덕전자 봐드렸으니까요. 오미사님께서는 잘 참고해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좀 더 빠르게 스피드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보라맨커가. 네, 맞아요. 저희 스피드 진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그래도 빠르게 저희 출석 체크 잠깐만 좋아요. 할게요. 네네. 저희 반올림 100%님 오랜만에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옥냐옥냐님께서 건행 보러 2부에도 또 왔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땅끝질님과 만년필님도 오셨고요. 꽃미남 손팀님께서 보라맨커님 오프닝에 나만 믿고 따라왕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팬이신가 당연히 봐요. 했죠.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2부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캡처하셨죠? 자, 그러면 2부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한번 들어가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담원드님께서 자동차 부품 관심 있으신가 봐요. 성우 하이텍 9,220원에 10%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30% 정도 더 매수해도 괜찮을지요. 담원드님 요거 좋아요. 이렇게 몇 퍼센트 더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맞아요.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가격은 얼마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계속 음봉 내고 있어서 살짝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안 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바짝 사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성우 하이텍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000원대 제가 봄에 진단할 때는 좋게 받을 목표가 이제 낮에 하는 진단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좀 높여서 제가 한 11,000원 내외를 아마 목표가 드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자동차 부품 주는 16부터 쳐다보지 말고 다 항상 팔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올해 봄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성우 혜택 보면서 바뀌어졌는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실적 1분기 잘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 성우 혜택이 이렇게 계속 나빠진 어떤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대다수 기존의 차정 시대가 2008년도 미국이 거의 금융위기가 와서 이제 파이낸싱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차가 잘 팔려서 3, 4%에 있는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9%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계속 내려서 6%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럼 점유율이 계속 내려오니까 당연히 관련된 부품 회사든 실적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현대차도 6만 5천까지 빠졌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왜 내려온 거에 구조적으로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전기차로 그러면서 같이 점유율까지 낮아져서 다 내려갔거든요. 그럼 지금은 점유율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렇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를 성공할 때는 뭐 범퍼 레일이라 이런 거 하니까 전기차도 있으니까 뭐 엔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팔리지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면 엔진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전기 자동차는 집중적으로 이제 자본재지만 하나의 회사나 국가나 기업이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집중식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는.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저도 돈 있으면 3D 갖다 해가지고 차체 사가지고 배터리 사서 동방박사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그죠? 진짜. 우와. 그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도포 입고 나온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우와. 그 정도로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시대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그렇게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해서 처음에는 BYD하고 몇 개 회사가 지리에서 이렇게 잘 나가 지금 전기차가 하도 많아서 자동차 만든 회사가 뭐 100km 가는 거, 200km 가는 거 연구도 만들어서 그 지금 BYD도 다 안 줘. 그래서 BYD도 워런 버핏도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분을. 그게 자동차가 어려운 게 그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과거 엔진차는 갖고 갔었어요. 엔진을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 LG는 갖다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현대기아차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점유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엔진차가 계속 거의 전기차를 바꾸고 지금 전기차 잘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러면 앞으로 25년 이후에 되면 뭐 배터리도 성능적으로 앞으로 27년 전고체도 나오고 하면 누구도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을 때 항상 손절가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보다 이미 늦었습니다. 10% 사놓고 주식이 시세가 벌써 다 깨졌는데 5,000원짜리가 11,000원 더블 오면서 추세란 게 다 깨진 상태에서 지난번에 조금 사서 지금 물렸나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서 이제 30% 사서 지난번 11,000원 같이 이렇게 하니까 개인 투자자 항상 고점에 내놓은 거 더 사고 해서 물타가지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는 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봄부터는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6월달 특히 6, 7월 정도 제가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7월 내외에서 만약에 급등락을 하면서 급등한 주식도 중소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8월부터 하락 추세가 나갈 거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때 7월 달까지 계속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추가 매수 금지시키고요. 네. 오히려 8,900원에 9,000원에 62평선으로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9,000원 종가로 공개되면 전량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도 의견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9,000원, 손절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좀 더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성우 하이텍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허브님, 삼성카드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고, 카드사군요. 3만 원에 5% 가지고 계세요. 네. 삼성카드 주가가 참 답답하게 흘러가죠. 지지부진한데 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코스트코나 애플페이에 현대카드에 좀 많이 뺏겨서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먼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현대카드에 대한 그 이슈 지금 뭐 1분기 때 현대카드 빼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감소를 했고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지금 그 신청해 주신 분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고구마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네요. 좀 고구마 같은 종목은 맞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이 종목을 보시다가 다른 종목 보면 진짜 막 눈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이제 손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매도를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지금 그 연체율 상승 때문에 그 실적 전망에 좀 빨간불이 나온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이 그 삼성카드가 단순히 그냥 카드만 가지고 싹 긁어서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라 자동차 이제 활부 리스 이런 쪽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부채적인 부분들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금리적인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발급이든 뭐든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FOMC가 이제 뭐 동결됐다라고 하고 뭐 그거에서 뭐 추가 금리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제 매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안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향을 받죠.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연체가 연체대로 이제 쌓일 수 있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카드는 그렇게 큰 좋은적인 부분들보다는 안 좋은 쪽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할까요?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것 전량 같습니다. 매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도가 좋다라는 점, 지금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에 잘 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손실을 좀 줄여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삼성카드 잘 쓰고 있어요라는 댓글들은 올라오는데 주가는 참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참고하셔서 주가 잘 가는 종목으로 수익 쏠쏠하게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아니 워낙에 뭐 장 보러 가도 그렇지만 요즘은 카드를 잘 안 긁게 돼요. 아, 덜덜덜덜. 조금만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긁으면 막 맞아요. 몇십만 원 팡팡 나오니까 맞아요. 철저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 내기가 쉽지가 않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튜브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병화님께서 TCC 스틸인데요. 이제 매수가가 38,900원이세요. 지금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 그런 구간이고요. 비중이 10%.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TCC 스틸이 또 6% 크게 또 튀어 올랐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TCC 스틸과 관련해 가지고 뭐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TCC 스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한가 5개 종목, 2차 한가 5개 종목. 네. 아, 네네. 그런 게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주가란 게 그냥 올라갔다고 그게 정당화돼 주식이 뭐 천국의 계단처럼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다 뭐 천국에 가는 길이다. 막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다 한 그릇 팡 치면 그죠. 5만짜리가 이제 와서 3만 대가 한가 쳐가지고 10,000원에서 저 밑에 5만 원 5배 올려놓고 딱 쳐도 야, 그래도 계속 올라갈 때도 엄청 좋잖아. 매일매일 주가는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넣자. 네. 그래가지고 한가치면 탁 빠지자는 거죠. 네. 그런데 세력들은 3년간 해가지고 벌써 50억치 사가지고 5배가 250대에서 반타작돼서 팔아도 100억에 팔아도 50억 남잖아요. 그렇죠. 그 큰 흐름을 세력들은 하고 있는데 네. 나는 조금 뭐 3천만 가지고 한 500만 넣는데 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500만 800, 1000만 되고 2000 되고 그럼 거기 돈을 더 넣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다단계 사기처럼 다단계도 처음에는 500 넣다가 와 원금도 계속 주고 이자가 10% 주니까 나중에 늘어나죠. 1억 돈 벌고 또 넣으면 1억 넣고 이렇게 해서 망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특히 이렇게 주식이 이제 물론 2차 전지 도금판에 니켈 도금판도 하고 하니까 이 회사를 그러면 2차 전지가 잘 가니까 이것도 막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어디서 뭐 방송에서 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예. 그럼 니켈 도금 칼라 강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하는 철 강판 HBM도 이렇게 막 조면 처리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뭐 이 회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분기에 거의 100억대가 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 8억 나왔어 1분기에는 90%가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는 강판도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격히 매출도 줄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이 주식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전혀 간지가 없어 4천감 1,000원대고 4천감 1,000원대고. 그러다가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늘어났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 내려갈 일만 생겨. 지금 계속 둔화되거든요, 물가가. 당연히 그러면 철강도 가격 다 내려갑니다. 네. 중국이 지금 계속 경기가 부진하고 둔화되니까 철강도 계속 잠깐은 내려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달 유지가 다음 달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분기 8억 나왔으니까 만약 그대로 나온다 4분기까지 400억 나오는 회사가 100억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떨어지죠. 주가가 지금 1조 1000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100억 나오면 100배입니다. 100배. 100억이 나온다면 이게 영어 그죠? 1조 100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주도 아니고 그죠? 100배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전지 그럼 그걸 뭐 2차 전지 양거지 훨씬 싼 거죠. 이때 뭐 2차 전지 도금 일판 해가지고 해도 그거 실제로 나오면 뭐 좀 매출이 늘어난다 해봤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원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나온 사람이 먹고 나오는 거다. 한번 깨지면 그냥 줄줄이는데 지난번 그래서 한번 5월 12일 날 20%나 내려갔었습니다. 그게 이미 그래서 시그널이 겨우 나오네요. 지금은 주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의 힘으로 견딘다는 거죠. 네. 한번 무너지면 안 된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럼 바로 팔까요? 네, 바로 팔아야죠. 지금 또 수익 잘 하루라도 돼도 빨리 팔아야 있으니까. 하루라도 언제 빨리 팔자.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금요일 날 장이 열립니다. 자, TCC 스틸. 지금 돈의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만나볼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텔레비전 드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TV로 보고 계시다면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TV는 잠깐 소리를 줄이시고 전화로 저희랑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31,300원에 네. 50%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수가도 조금 높으시고 지금 비중도 꽤 많으신데 이 종목 네. 계속 좀 물타기를 하신 걸까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비중도 많은데 지금 주가가 도저히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산 가격만큼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31,000원대까지 3만 원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 반종민 네.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는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는 어느 시기 때 매수하셨었나요? 네. 작년에 매수한 것 같아요. 작년에 혹시 11월 때 이때 매수하셨었나요? 혹시? 예, 배당금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네네네. 이번에 배당금이 안 나왔어요. 아, 배당금이 안 나왔다고요? 네. 예, 일단 지금 상황이 그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미수금 회수가 좀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 한국전력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스요금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인상 때문에 그 관리비, 그 가스폭탄 관리비 때문에 다른 가스주들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가스공사는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 가스요금을 올릴 때 과연 수혜를 빨리 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포커싱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1,3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평단이 그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제가 한 이번 달까지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 안에 그 25,000원 아래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5,000원 아랫대로 내려가게 뭐 금액은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25,000원 아랫대 그러니까 24,500원대나 4,800원대 사이에 그 종가로 안착이 된다 하면은 그 주가가 그게 안착이 돼서 끝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한 20% 정도만 줄여주시고요. 20%만 줄여주시고 일단 30%는 계속 보유하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량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일단은 20%만 그 아래쪽만 내려가면 손절을 좀 고려를 하시고 나머지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되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24,800원에서 500원 사이 때 주가가 안착되면은 20%만 손절해서 시드머니 확보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비중이 50%로 좀 무거우시니까요.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네네. 혹시 이 주식이 수소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묻고 싶은 거거든요. 수소 모멘텀이 있을까요? 수소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좀 지금은 그 흔적이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12월 달 뭐 그때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모멘텀이 있었다 한다면은 정부 정책에 나왔었던 흔적을 통해서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흔적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사실상 전통적으로 그 수소 관련된 기업들 해서 테마로 올라갔을 때는 그 19년인가? 19년하고 20년, 21년 때 1, 2월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부 정책으로서요. 근데 그런 지금 흔적은 나와 있진 않아요. 이 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수소 테마로서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은 어려우실 것 같으시니까 일단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셨다가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때 또 한번 다시 지켜보시죠. 그때 대응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세요. 복 수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쓰러우신. 네. 아, 자, 한국가스공사 조금은 아쉽지만 그쵸. 그래도 그 타이밍을 잘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스공사를 넘어서 우리 김정희님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예, 카카오예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58,000원인데 지금 오늘도 많이 내렸습니다. 3.2%나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계속 힘없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고 기관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네. 58,000원에 사셨고 10% 비중입니다. 장기 보고 있습니다.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카카오 장기 괜찮습니까? 장기로는 결국은 카카오 정신 차려서 다시 잘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요. 네, 네 카오라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렇죠. 그러는데 네. 이제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회사 계열 사업부를 다 해서 상장을 다 시켜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돈만 알아서 새로운 정말 기능적인 모델이라든지 경쟁 세계적인 모델을 해야 되는 우물안 개구리스러운 우리나라 1등이다. 네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그죠? 지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앞서가잖아요, 그죠? 글로벌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챗 GPT 관련된 거 뭐 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몰라 일반인들이 잘. 그렇죠. 그런데 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세계화 쌓여야 되는 거죠. 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살 바에 그냥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구글 알파벳 사는 게 낫고. 그게 더 쉬운 방법. 우리는 이제 HTS 요즘 해외 주식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해외 주식 뭐 세금 낸다고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카카오도 그러면 결국은 정신을 차릴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3년 전 올해 예상 매출이면 3년 전보다 매출은 더블로 늘었습니다. 사주 한 8조로 늘었는데 이익도 뭐 5천억대로 잘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익이 줄은 건 별로 아니니까. 그런데 기대만큼 못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수익성을 위해서 또 고객들 이제 사용자한테 수익성을 위해서 광고 위주로 하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채팅할 때 광고도 뜨고 만약 이렇다니까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장사 수익만 보자면 투자를 계속 해줘요. 재벌들이 오너십들이 미리미리 투자해주죠.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막 재벌 해주듯이 이것도 그렇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카카오와 챗GPT 관련된 뭐 어떤 검색, AI 검색 관련된 아직까지 언제 출시한다 나오진 않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길게는 결국은 재벌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다시 경쟁력을 갖춰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이 시간이 2025년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7만 3천 원 21년도 고가를 돌파하려면 아직 그거는 저는 확신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한 10만 원 내외까지는 언제든지 좀 새로 성장을 보여준다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뭐 100%는 1년 정도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이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으면 최근 어제부터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개미할식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할 때 사면 추가 매수한다든지 했을 때 5만 원 내외에서 하면 단가 낮아지고 다시 50%는 쉽게 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괜찮고요. 장기 투자는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도 1등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 의장님께서 좀 정신을 좀 더 차리시길. 예. 장기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수익 많이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때문에 정말 속 끓이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채팅창에 이미 뭐 이렇게 막 써주시니까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하루 빨리 좀 정신을 차리자.
차리자라고 말할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휴맥스 살펴볼 건데요. 우리 챔피언님께서 남겨주셨고 4,02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인데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휴맥스가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해서 4,1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조금 더 길게 뽑아보니까 계속 좀 큰 박스권의 주가는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소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목표가만 기다리자라는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를 지정을 하면 대략 한 4,500원대 네. 뭐 좀 예측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휴맥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맥스의 자회사가 휴맥스 EV가 있는데 이 휴맥스 EV가 작년에 이제 미국 모비우스 에너지와 그 초급속 충전기 그 공동 및 그 사업 협력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휴맥스 홀딩스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 기업도 역시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게 지금 그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일단 자회사의 EV 그 휴맥스 EV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것 때문에 좀 미국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은 거지만은 미국에서는 진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MOU는 MOU이기 때문에 본사까지는 좀 얘기를 하기지만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필요하지만 모멘텀이 상당하기 때문에 4,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주셨고 목표가 4,500원까지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소장님 지금 하나 기사를 본 게 한기평에서 휴맥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보다도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슈는 이슈니까 네. 그걸로만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맥스였습니다. 4,500원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목표가 잘 설정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크게 오늘 방향성은 어떤가요? 다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 기술주 쪽에서 약간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방향성을 아직까지 좀 잡기는 어려운 모습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미국장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히든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히든카드 잘 살펴보시고 저희 내일장에서 기회 잡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